저와 전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평소 죽이 잘 맞았던 선배는 제가 솔로인 걸 늘 신경 썼어요. 너 같은 애가 왜 짝이 없을까?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줄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줬습니다. 희수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진중하고 또 유머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애인이 없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뭐가 또 그런가야. 좋은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누가 채가기 전에 네가 먼저 만나야지.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난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루 논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만나봐. 뭐 꼭 소개팅 한다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선배의 꼬임에 넘어가 저는 소개팅을 나갔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수 씨죠? 저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연애니 결혼이니 관심 자체가 없었던 저에게 소개팅은 신선한 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신기했고 또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 없이 만나 얘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은 계속 이어졌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 처음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네가 희수구나. 우리 민기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어머, 이 가방 디사 한정판 가방인데? 어떻게 샀어요? 올케, 돈 잘 벌어? 얘는 첫 만남에 못하는 말이 없어. 누나 말 가려서 해. 아무리 누나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누나 동생 아내 될 사람이야. 아니, 나도 갖고 싶었는데 못 사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 남편한텐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전 남편 말로는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해서 만나면 놀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날 첫인상은 그냥 약간 오지랖 넓고 푼숫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하고 예물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좀 사치벽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걸 당신 누나한테 다 해야 한다고? 당연히 다 안 해도 돼. 누나가 그냥 하는 말이야. 저희는 저와 전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예단은 하지 말고 예물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신우이가 받고 싶은 리스트를 보내온 거예요. 결혼식 날 입을 정장, 신발은 물론 청담동 최고급 샵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시사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니 제가 환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무시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본인이 뭐라고 저런 걸 당당하게 요구해요. 결혼 전 집에 찾아가 만날 일이 있어서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언니,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치 안 부리시는데 언니한테만 이걸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누구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화가 났고 전 그래도 전 남편의 누나라 최대한 참으면서 예의 있게 얘기를 했죠. 알았어. 그냥 해본 말이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준이 옷 한 벌은 해주면 안 될까? 준이는 신우이의 아들, 저에게는 조카가 될 아이였어요.
신우이는 애아빠 없이 혼자 애를 키우는 미혼모였거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태어나 보니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알겠어요. 준이 옷은 준비할게요. 그리고 식 당일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저희 가족들 다 같은 곳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언니도 그곳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았어. 고마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이가 저렇게 결혼식 날 신랑 신부보다 치장에 더 신경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꽤 많으니 신부 측, 그러니까 제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을 부리려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걸 요구했다고 하네요. 동생 결혼식이 무슨 본인 만남의 장도 아니고 첫 만남부터 느낌이 쎄했던 신우이는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밤에 외출을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올케는 퇴근 30분 정도 일찍 해도 문제 없잖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우리 애 봐주는 게 싫으면 싫다고 그래. 뭔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신우이는 아이와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애를 돌보지 않았어요. 직업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거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나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이 밥은 챙겨 먹이지도 않으면서 애는 저희 집에 맡기고 뻑하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밤에는 클럽 가서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당신 누나 제정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는 제대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누나도 바쁘니까 그렇지. 애 잠깐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누가 어렵대?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렇지. 대체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 신우이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저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자주 있었어요. 저희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 신우이의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툰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왜 언니와 언니 아이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의 사랑을 나누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노는데 정신 팔린 신우이. 주말엔 신우이의 아이를 마치 저희 아들처럼 데리고 다닌 적도 많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바쁘길래 애를 돌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신우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케는 모범생이라 놀 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밌는 일거리들이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애를 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작당을 한 모양입니다. 네가 우리 딸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애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라 그래. 우리 애 키줄게. 너는 나중에 애 낳으면 다른 사람 신세 질 일 없을 것 같니?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누구처럼 놀기 위해 애를 내팽개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다들 그만해요. 누나도 준이가 누나 아들이면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맞잖아. 4살이면 누구보다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 손 많이 타는 아이인데 누나는 클럽에 술에 미쳐서 준이 제대로 신경 쓰기나 했어? 나도 너희처럼 돈 잘 벌면 준이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그럴 수가 없잖아. 준이가 아이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죠. 희생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애도 안 낳아본 주제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줄래? 궤변이 따로 없죠. 밤마다 나가서 흥청망청 쓸 돈은 있으면서 아이한테 쓸 돈이 없다뇨.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다니. 아유, 다들 그만해. 준이는 이제 내가 봐줄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쁜 얘기였어요. 저는 바로 그러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도저히 바쁘셔서 준이를 봐주실 수 없을 때 저희가 봐주기로 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저와 전 남편도 애만 봐주는 주말이 아닌 우리만의 주말을 찾아 여행도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누워서 주말을 보내면서 충분히 저희만의 시간을 가졌죠. 신우이의 진상은 여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500만 해줘, 응? 500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다음 달에 어떻게 갚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취직을 해도 월급이 500이 안 될 텐데요? 이게 사사건건 시비야. 내가 너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민기한테 말하고 있잖아. 희수 말이 맞아. 누나 이런 식으로 돈 빌려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그거 다 합치면 벌써 몇 천이 넘는다고. 내가 돈 안 준다고 했어? 지난달에도 조금은 갚았잖아. 진짜 뻔뻔하시네요. 빌려갈 땐 몇백 몇천을 요구하고 갚는 건 겨우 몇십만 원 갚는 주제에 그걸 지금 갚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저는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저희도 살림하기 빠듯한데 염치도 없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뻔뻔해? 누나가 동생 신세 좀 지겠다는데 뭐가 뻔뻔해? 당연히 뻔뻔하죠. 신세 지는 것도 적당히, 돈 빌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빌려간 돈 제대로 갚긴 하면 뭐라고 안 해요. 매일 밤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싸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갈 시간은 없고 이렇게 게으른데 대체 어떻게 애는 낳았대요? 그 짓은 또 부지런히 하고 다녔나 보네. 야,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러는 너는 왜 아직도 애가 없는데? 너네 둘은 애 만드는 거 뭐 할 줄은 아니? 둘 다 그만해. 누나, 똑똑히 들어. 우리 더 이상 누나한테 빌려줄 돈 없어. 그리고 매번 와서 돈 빌릴 생각만 하지 말고 누나가 직접 돈을 벌 생각을 해. 그리고 다음 달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 50% 이상은 갚아. 우리도 돈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 그날 싸움은 일단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을 때 씩씩거리며 어찌나 저를 째려보던지. 뭐 째려보면 어쩔 건데? 저랑 전 남편이 틀린 소리 했나요? 사지 멀쩡하게 갖고 있고 몸과 정신 건강하면 이렇게 신세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저랑 전 남편이 맡겨둔 저금통도 아니고 저금통도 저금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빼서 쓰기만 하면 언젠간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아이도 잘 돌보고 직업도 갖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뻔뻔한 건 신우이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쫙!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내쫓아?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우리 딸이 돈 몇 푼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왜 싫어? 왜 싫은데?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싫은 게 아니라 저희도 돈이 없다고요. 아, 왜 없어? 이렇게 먹을 거 잔뜩 사서 처먹고 사는 것들이 누나한테 빌려줄 돈은 왜 없는데? 뭘 잘못 먹고 오신 건지, 그 엄마의 그 딸이라 시어머니도 술을 마시고 오신 건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갈기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던지시더라고요. 미친 짓 하는 사람 잘못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슨 짓까지 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우에 망고에, 아유, 반찬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돈 버느라 바빠 밥 먹는 시간도 없다면서 돼지우리처럼 냉장고에 먹을 건 잔뜩 처박아 놨네. 누구처럼 아들, 딸 차별 안 하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인연이 미쳤나 진짜. 시댁이 우습지? 웃으니까 이 지랄이지. 너 오늘 시댁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곳인지 좀 느껴봐라. 당신 딸 돈 안 빌려줬다고 진상 부리는데 대체 제가 뭘 보고 무섭다고 느껴야 할까요? 참나 우습지도 않았어요.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그리고 누나 좀 그만 감싸. 우리가 무슨 누나 전용 은행이야? 그렇게 불쌍하면 엄마랑 아빠가 용돈 주면서 데리고 살면 되잖아. 왜 우리가 매번 돈 빌려주고 애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야? 뭐가 그렇게 당연한데? 우리는 뭐 돈을 껴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달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누나 생활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고. 그러니까 내 딸이 빌려달라는 돈이 그렇게 많냐고. 그거 몇 푼 쥐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 아빠 없이 혼자 저러고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너희들은? 응, 누나 저러고 사는 거 하나도 안 불쌍해. 우리가 애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거 쉽지 않다고 말렸을 때도 마음대로 나가서 애 낳아서 들어오고, 그렇다고 뭐 애를 제대로 키우기를 해? 밤마다 나가서 술 처마시고 또 남자들이랑 어울리면서 원나잇하고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준이 동생 안 생긴 것도 기적 아니야?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일할 수 있게 일자리도 여러 곳 알아봐줬고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도 소개해줘서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줬어요. 그때마다 싫다고 뿌리치고 나온 건 언니예요. 어머님이 와서 이렇게 깡패처럼 행패 부린데도 저희 이제 언니 못 도와줘요. 뭐? 깡패?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가만 보니까 민기 이렇게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지랄하는 거 다 너한테 배운 거구나. 엄마도 정신 차려.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전화에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저러고 사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불쌍해? 그거 다 누나가 선택한 일이야. 다른 친구들은 매일 놀러 다니는데 누나만 집에 있는 거 처량하지 않냐고? 애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래. 불쌍하다고 엄마랑 아빠도 그만 감싸.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우리한테 신세질 생각 말고 엄마랑 누나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명절에도 우리 부를 생각 하지도 마. 지긋지긋하니까. 당장 나가. 전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건 그날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점잖게 해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누나라고 많이 참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엄마한테 맞은 거 괜찮아? 빨개졌잖아. 속상해 죽겠네. 괜찮아. 얼음 찜질하면 금방 괜찮아져. 그나저나 부엌 언제 치우지? 완전 개판됐는데. 부엌 꼬라지를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부터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소질이 없어 항상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요. 저와 남편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엉망이 된 부엌을 치우고 그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으면 제가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퍽퍽. 그거 저 아니라고요. 닥쳐.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나를 기만해? 시어머니의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에 저와 전 남편은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맞닥뜨린 상황은 저를 너무 황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아니,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게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사진은 제가 낯선 남자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은 당연히 없고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진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얌전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다녔네? 전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이게 누가 꾸민 짓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년,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내 옆에서 잠을 잤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우리 딸도 그러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랄한 거냐? 웃기지도 않는 년이네. 너 같은 건 맞아야 정신 차려.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에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손은 밟혀 살갗이 다 까지고. 독한 년, 이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네. 당장 나가.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얘 너무 그러지 마. 옳게도 사는 게 지루하고 심심했나 보지. 전 멀리 떨어진 구겨진 사진을 쥐고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진은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들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긴 저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피가 잔뜩 고인 침을 시어머니 앞에 뱉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전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땐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희수야, 이제 정신이 드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사부인의 교양 없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때릴 줄은 몰랐구나. 네 잘못도 아닌데. 잠시 뒤 경찰들이 들어와 상황 설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사진은 영상 분석가의 분석을 통해 합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봤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에겐 오른쪽 옆구리에 큰 점이 있는데 그 사진엔 점이 없었거든요. 체형이나 가슴 크기도 저랑 전부 달랐는데 남편은 그저 제 얼굴만 보고 눈이 돌아 저를 그렇게 때린 거였죠.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깨닫게 되니 허탈하더라고요. 전 바로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해 고소를 했고
남편을 포함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휴직했던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며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명희야, 왔어? 내가 좀 늦었지. 늦긴 뭘 늦어. 괜찮아. 얼른 맛있는 거 시키자. 명희는 아파서 회사를 쉬는 동안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지금은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계속 약을 먹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먹는 약도 줄이고 또 같이 주말에 운동도 하며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진상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됐어? 부장님이 해결하셨어. 아니, 내가 보낸 메일에 모든 정보가 다 적혀 있는데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책임이라고 난리치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 완전 진상이네. 의외로